제가 크레인2와 로닌 S 중에서 고민하다가 크레인2를 구매하게 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의 장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장비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장비는 지윤텍에서 만든 크레인2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2018년 10월 달을 맞이한 이 시점에 왜 이 짐벌을 샀는지 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핸드 짐벌은 DJI에서 만든 로닌 S라는 짐벌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간에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닌을 구매하지 않고 로닌 S죠. 로닌 S를 구매하지 않고 이 지윤텍의 크레인2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장비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저도 역시 많은 비교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짐벌이 꼭 필요한 시점이 돼서 어떤 짐벌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로닌 S가 처음 출시가 되었고, 그 가격이 지금 이 지윤텍의 크레인2보다 훨씬 더 한 10여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크레인2가 우리 구매의 어떤 리스트로 오게 된 이유는 이 크레인3 랩이라고 하는 어떤 후속 버전이 나오는데 그 버전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죠. 80만 원 중후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로닌 S와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이 짐벌을 두고 어떤 걸 구매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로닌 S가 좋은 원핸드 짐벌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기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기기가 어쨌든 이거는 거의 1년 전 장비이기도 하고, 어쨌든 거의 대다수가 최근에 나온 장비가 훨씬 성능이 좋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겠죠.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장비가 가져다 주는 어떤 함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장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요. 초기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편견 4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얼핏 언급을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좋은 장비가 어떤 나의 어떤 실력까지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좋은 장비를 쓰면 좋은 점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마법과도 같은 실력을 어떤 배가시켜주는 그런 장비들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카메라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까지 쓰시는, 대부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장비를 좀 길게 오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1, 2년 정도의 장비 어떤 텀 차이가 이 두 기기의 어떤 월등한 성능 차이를 만들어 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어떤 좀 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로닌 S도 충분히 좋은 짐벌이고 충분히 좋은 모터 파워와 또 그립감과 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크레인2를 전혀 쓰지 못할 그런 기기로 만들어 버리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차이, 장비의 어떤 1년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 이 선택의 베이스에 있었고, 좋은 장비를 써야만 좋은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최근에 어떤 비디오그래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서울 웨이브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쓰시는 브랜던 리 같은 분은 짐벌 장비로 모자 에어라는 그런 장비를 썼어요. 지금 로닌 S나 크레인2의 거의 절반 가격에 해당되는 보급형 장비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장비를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장비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진 않다. 그 짐벌을 통해서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짐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끝으로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니네스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로니네스의 장점은 한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모터 파워가 이 크레인2보다 좋았다. 더 무거운 것들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스포츠 모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인피니트 롤링이라고 하나요? 그 인셉션 효과라고 해서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는 그런, 네. 그런 세 가지를 일단 제가 이 로니네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이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모터 파워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핸드 짐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은 원핸드지만 솔직히 지금 이제 이 로니네스나 크레인2가 한 손으로 운용하기란 솔직히 좀 불가능할 정도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어떤 크레인 이 바디, 원핸드 짐벌 바디의 무게와 카메라, 그리고 부수적인 장비들, 뭐 모니터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이걸 들고 한 30분 정도만 이게 들고 촬영을 해도 굉장히 좀 힘이 겨운 그런 장비가 바로 짐벌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걸 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지금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렇다면 뭐 C200이나 아니면 뭐 더 큰 뭐 레드 에픽 뭐 그런 카메라들을, 그런 시네마 카메라들을 올린다든지 뭐 그러려면 원핸드 짐벌로 올 게 아니라 그런 카메라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된 그런 짐벌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체급도 그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핸드 짐벌을 운용하기 위해서 더 큰 카메라, 더 큰 시네마 카메라를 올린다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핸드 짐벌을 만드는 회사들이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 좀 과도한 경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모터 파워가 세면 그만큼 어떤 카메라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촬영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환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지금 크레인2를 제가 한 일주 정도 써봤는데, 지금 이 기기에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니네스의 두 번째 장점은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니네스를 쓰시는 분들도 이것들이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장비를 들고 과연 스포츠 모드를 제가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 적합한 그런 촬영이라면 저는 핸드헬드 모드를 좀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저는 짐벌로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올린 첫 번째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짐벌을 좀 사용하게 되면 짐벌을 너무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상들을 짐벌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맞지 않죠. 짐벌은 꼭 필요한 상황에 쓰는 것,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기술, 테크닉들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그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DJI 오스모를 썼었고, 그리고 그 전에 로닌 M을 썼었고, 또 바라본에서 만든 정말 초기 모델이죠. 그때 그 짐벌을 썼었어요. 그때 제가 짐벌을 썼던 이유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핸드헬드의 어떤 손 흔들리는 느낌, 혹은 굉장히 정적인 트라이포드로 만들어낸 굉장히 정적인 화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을 짐벌로 찍고 짐벌로 소화하기란 솔직히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없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짐벌로 물론 되면 좋겠죠. 이건 분명히 로니네스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짐벌로 그런 부분들을 찍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오히려 핸드헬드를 더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스포츠 모드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3번째는 그 인셉션 효과라고 해서 그 인피니트 롤이라고 하는 무한 반복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를 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 이것도 물론 좋은 기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충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좀 뭐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 크리에이티브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때. 근데 이제 제가 이 로니네스를 구매할까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좀 인터넷을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인피니트 롤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몇 번은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1년에 과연 내가 몇 번을 이 기능을 사용할까? 그러니까 물론 신기하고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몇 번을 이 기능을 사용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기능이 정말 제대로 된 경우를 딱 한 번 봤어요. 네, 그거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정말 이 기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 기능이 사용된 영상에서 이 장면이 여기서 꼭 필요한 걸까? 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능, 로니네스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걸 화면을 돌리는 화면들이 너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안에 오히려 그게 더 피로도를 느끼게 하는. 네. 근데 이제 화면을 돌리는 것들, 뭐 지미지블이나 아니면 뭐 스테디캠이나 그런 걸로 촬영된 영상들을 보다 보면 화면을 돌린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있죠. 그쵸? 네. 그런 장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장면 정도는 이 크레인2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360도 도는 것은 아니고 120도 정도, 130도 정도 돌아가지만 그 정도만 아니면 제가 충분히 다이나믹한 영상을 그 짐벌로 찍을 때 이걸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겠다. 그 정도로 내가 쓸 일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DJI 로닌의 장점 3가지. 그 장점 3가지는 결국 저에게는 큰 장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크레인2와 로닌 S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그냥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아름다움들의 판단 근거를 삼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로닌 S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외형, 구조, 그리고 이 DJI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로라도 이 로닌 S를 사도 충분히 뭐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는 이 크레인2가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에 위기가 하나 찾아오는데, 그거는 이제 곧 이 크레인2의 후속작 크레인3 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크레인3 랩을 사야지 왜 이걸 사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크레인3 랩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얻은,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얻은 크레인3 랩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는 무게, 더 좋은 그 성능 파워, 모터 파워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는 캐논 카메라 이외에 다른 카메라들을 올릴 계획이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크레인3 랩은 최초로 그립감을 물론 개선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실제로 잡아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핸드 짐벌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있고, 어떤 그립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팔로우 포커스와 줌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크레인2의 장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격이 원래 한 99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 였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 싶었는데, 그래서 로닌 S를 사야지라고 했지만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88만 원 정도대로 다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일단 제가 큰 이득을 본 거죠. 그쵸? 큰 이득을 본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캐논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캐논 카메라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기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포커스링이 여기 있는데 네. 이 포커스링을 돌리면 여기서 여기 있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닌 S는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의 호환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나올 때 그 파나소닉 GH4, GH5까지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짐벌은 그보다 많은 카메라의 팔로우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동 카메라의 수동 초점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토포커스를 좀 믿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좀 구식이죠. 네. 그래서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는 이름을 아마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벌이 매뉴얼 포커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 초점이 물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제로 아마 많은 짐벌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크레인2 같은 경우는 매뉴얼 포커스에 어떤 가치를 좀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디자인되는 기기가 아닌가. 물론 로닌 S도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하기로는 ODmark 3까지 포커스를 지원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로닌 S를 과연 이게 투핸드 짐벌처럼 운용을 하면서 동시에 포커스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금 불가능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레인2의 포커스 링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기를 조작하면서도 충분히 손가락으로 이 다이얼이 가능한, 조작이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보시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 그 조작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크레인2가 굉장히 저에게 적합한 기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닌 S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여기 있는 이게 스크린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물론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크레인2를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모니터가 이게 크게 가린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제가 크레인2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크레인2와 로닌 S 중에서 고민하다가 크레인2를 구매하게 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크레인3 랩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그 이전 버전 크레인2죠. 크레인2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고, 가격 인하와 더불어 여러 가지 크레인2 액세서리들을 같이 이렇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그런 지금 판매 정책을 지금 지윤텍에서 지금 세우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레인2를 사시면 이것도 공짜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서브 팔로우 포커스. 네. 그러니까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거 달아서 이제 돌리면 여기 포커스 링이 있죠. 이 링이 저기 기존의 이 렌즈의 어떤 링 부분과 결합을 해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로 짐벌의 헤드에 부착을 해서 완전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잭을 짐벌 헤드에 붙여가지고 여기서 조절하는 것은 어떤 기기의 어떤 전자적인 조작이지만 여기 있는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포커스 링을 돌려서 조작하는, 이거가 한 15만 원 상당의 원래 판매가 되는 건데, 이거를 가격도 인하를 했지만, 네, 이게 지금 한 13만 원 정도 가격을 인하를 했지만 거기다가 이것까지 공짜로 주니까 결과적으로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의 어떤 이득을 제가 얻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미 기존에 팔로우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이 포커스 조절이 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물론 다른 카메라, 이것들이 이 크레인2가 지원하지 않는, 크레인2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 렌즈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에는 두 가지의 그 링이 있어요. 하나는 초점, 그리고 또 하나는 줌이죠. 자, 이게 팔로우 포커스라고 해서, 서브 팔로우 포커스라고 해서 포커스를 조정하는 기능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것도 쓸 수 있냐면 그렇죠. 줌 링에도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크레인 3 랩을 구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이걸 쓰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해요. 크레인 3 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시 좋은 기기가 될 겁니다. 아마 로니네스와 아주 피를 튀기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기기일 수도 있어요.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줌과 포커스를 동시에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카메라 기기가 오토포커스가 되고 제가 이 기기를 이 카메라의 줌 링에 단다면 저는 포커스와 이 줌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기로 이 크레인 2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추가 비용 없이. 캐논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이 카메라의 상단부를 만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현재 이 부분 조작의 어떤 이곳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생산성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비로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이펙트들 중에서 버티고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현기증을 일으키는 이펙트예요. 사람의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 배경이 멀어진다든지 배경이 가까워진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몽환적인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들을 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조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 카메라가 이 대상에 가까이 갈 때 줌은 점점 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가 사람이 멀어지면 줌은 가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의 그 위치를,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경의 왜곡은 생기겠죠. 네, 그런 효과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짐벌은 앞뒤로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이 구성이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물리적으로 줌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짐벌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장착이 되면 그 효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비용 지불 없이 그런 효과까지도 가능하고, 내가 이 카메라에 손을 대지 않고 줌 조절까지 그립 안에서 모든 조절이 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합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자, 로니네스에서 제가 이걸 구현하려면 이거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DJI 포커스가 그 DJI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합니다. 얼마인지 봤는데요. 네, 짐벌보다 더 비싼 가격에, 네, 이 서버 팔로우 포커스를 또 다른 어떤 브랜드의 저가형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약간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니네스로는 이런 조합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에 이 조합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 버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로니네스 DJI의 충성스러운 고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크레인 2를 구매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레인 2는 제 주관적인 어떤 결정, 제 주관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 기기입니다. 네, DJI의 로니네스 역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 크레인 2의 기본 성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로니네스를 구입하신 여러분들도 그 기기를 통해서 아주 좋은 영상들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짐벌을 구매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선택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짐벌을 사용해서 촬영된 영상들 몇 가지를 샘플로 좀 물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